생각해요. 나이가 들어 임신을 하면 더 성숙해서 양육을 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30대 중반 이후의 산모들은 대부분 계획 임신을 한다. 샤론도 오래전부터 이번 임신을 계획했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다. 저는 지금 엽산이 들어있는 임산부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는데 쌍둥이를 가졌기 때문에 엽산을 따로 추가 복용하고 있어요. 둘째를 가지기로 결정한 후부터 1년 조금 넘게 엽산을 복용해오고 있죠. 미국의 한 식료품점. 판매되고 있는 모든 곡물식품에 엽산이 들어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는 하루에 필요한 엽산 권장량을 0.4mg으로 정하고 임산부에게는 그 2배인 0.8mg을 권장하는 홍보를 해왔다. 엽산이 기형아 출산을 예방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 임신한 제 친구들은 모두 바로 엽산을 먹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난 98년 FDA는 쌀, 시리얼, 국수, 마카로니 같은 곡물식품에 엽산을 반드시 첨가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엽산이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시작된 엽산 강화 규정은 엽산이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감소시켜준다는 연구에 기초한 것입니다. 매년 2,500명의 태아가 신경관 결손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는데 매우 심각한 선천성 장애죠. 식생활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간단한 규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경관 결손은 태아의 척추나 뇌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돼 발생하는 태아 기형이다. 신생아 1000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출생 직후에 사망하거나 살아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하다. 미국 국립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도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막기 위해 산모에게 엽산을 먹을 것을 권장해왔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척추 이분증과 문해증, 신경관 결손 발생률이 25% 감소하게 됐습니다. 매년 심각한 선천성 결손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이로 인해 태내에서 혹은 출산 직후에 죽었을 수도 있는 1000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자궁에 착상된다. 그때부터 2주 동안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뼈나 혈액 등의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임신 28일 전에 척추와 뇌에 해당하는 신경관까지 형성된다. 그런데 이때 두개골과 뇌에 결손이 생기면 태아는 문외아가 되고 척추에 결손이 생긴 태아는 심각한 신경 이상을 일으키는 척추 이분증을 일으킨다. 중요한 것은 임신을 하기 전부터 엽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엽산으로 예방할 수 있는 선천성 결손은 임신한 지 아주 초기인 2주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6주 정도 돼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부터 엽산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제 출발. 임신 8개월째인 김상순 씨는 3년 전 첫째 아이 의선이를 낳았다. 귀찮은, 지지하지 마. 여기 빨리 보고 싶지만 삐삐 거라잖아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의선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2kg도 되지 않았다. 당시 임신 중독증이었던 김상순 씨는 아이를 조산했다. 응급실 한번 실려갔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토하고 검은 피색이라 그러나요? 피는 아닌데 그런 걸 자꾸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위세척하고 뭐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임산부니까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와는 달리 김상순 씨는 평소 엽산이 풍부한 음식과 엽산 보충제를 먹고 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엽산이 산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만 주세요. 자다 보면 또 숨이 많이 막혀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숨 막 이렇게 고르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었어요. 그냥 임신 중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때는 선생님이 4개월 때부터 엽산을 처방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꾸준히 먹고 그래서 그런지 별 탈 없이 지금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애도 편하고 저도 많이 편하고요. 이제 고령 임산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이번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영주 교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 산모보다 고령 산모에게 엽산을 투여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조금 커요. 고령 임산부의 경우에는 그 임신성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 그다음에 조기 분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엽산을 복용하시게 되면 그런 임신성 고혈압이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조기 분만으로 인해서 아기가 조산아를 낳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 산모의 경우에는 특히 엽산의 복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엽산은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다. 감귤이나 키위 등의 과일에도 풍부하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엽록 채소에도 많다. 그러나 엽산으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엽산은 DNA와 단백질 생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염색체 이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염색체 초과로 발생하는 다운 증후군 같은 선천성 결손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령 임신의 경우에는 출산 전에 미리 검사를 통해 태아에게 다운 증후군이나 다른 선천성 결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0대 후반의 고령 산모가 양수검사를 받고 있다. 양수검사는 자궁 안의 양수를 약 20ml 정도를 뽑아내 분석하는 검사다. 채취한 양수에서 태아의 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한 후 태아의 염색체 등을 검사하는데 염색체 검사를 통해 다운 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을 진단할 수 있다. 염색체 검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육모막 검사와 양수 검사가 있습니다. 육모막 검사는 대개 임신 10주 내지 13주 사이에 해서 빨리 하는 좋은 점은 있긴 하지만은 이게 태아 소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2 내지 4% 정도의 태아 손실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양수 검사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양수를 채취하게 되는데 이거는 시기는 조금 늦을 수 있지만은 매우 비교적 안전한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태아 소실률이 0.2 내지 0.5%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운영하는 산모 체조교실. 36살의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김옥미 씨는 출산을 3개월 남기고 있다. 옥미 씨는 절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조산을 할 위험이 있다. 자궁 근종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딱 그 진단 받고선 막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선 이제 나이 먹어서 임신한 건데 좀 자궁에 혹도 있다 그러고 아기가 뭐 잘 성장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막 되게 많이 울었어요. 어떤 걸 한 거야? 김옥미 씨가 처음 자궁 근종 진단을 받은 것은 병원에서 임신 여부를 맨 처음 확인했을 때였다. 뱃속의 아기가 성장하면서 자궁 근종도 더 커졌고 지금은 태아의 머리보다 조금 더 크다. 그러나 양수검사에서도 태아는 정상이었고 지금까지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
스스로 위축이 돼갖고 난 나이가 많으니까